발레리나 아비게일이라는 소녀가 영화의 시작에서 소개됩니다. 그녀는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들이 그녀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진정제를 사용하여 그녀를 기절시키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빠르게 납치하여 외딴 저택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리더 램버트를 만나 서로나 아비게일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지시받습니다. 램버트는 그들의 일이 24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어려운 부분은 이미 끝났고 이제 그녀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조이는 아비게일의 신분에 대해 묻고 램버트는 그녀가 $5천만 이 일을 위기에 처한 부유한 남자의 딸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적되지 않도록 핸드폰을 빼앗겠다고 말합니다. 그룹의 멤버들은 군 출신 조이, 전직 탐정 프랭크, 머리가 좋지 않고 캐나다 마피아에서 일했던 피터, 운전하지만 공감에 문제가 있는 딘, 해커 세미, 전직 해병 저격수 리클스입니다. 이 이름들은 랩핵을 기반으로 한 가명일 뿐이며 아비게일의 안전을 위해 멤버들은 진짜 이름이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 만에 $700만 수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이는 아비게일을 보러 갑니다. 그녀는 눈가리개가 너무 꽝 낀다고 느껴져서 벗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조이는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요청받은 일을 합니다. 조이는 아비게일의 손목이 아픈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뒤에서 앞으로 옮기고 수갑을 다시 채워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조이는 아비게일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돈을 줄 때까지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게일은 걱정되어 그들이 자신을 해칠 것인지 물었습니다. 조이는 그녀가 잘 행동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돈을 주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대화 도중 아비게일이 조이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자 조이는 자신에게 아비게일과 같은 또래의 아들이 있다고 말했다. 아비게일은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조이가 떠날 준비를 하자 아비게일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한 걱정을 표현합니다. 조이는 그룹으로 돌아와 프랭크에게 그 소녀가 아버지가 정말 폭력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소녀의 아버지에 대해 프랭크에게 묻지만 그는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프랭크에게 소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지 물었지만 그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프랭크는 아비게일의 방에 갔고 그녀가 눈가리개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봤을까 걱정되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비게일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프랭크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마지못해 크리스토프 라자르가 그녀의 아버지라고 밝힙니다. 프랭크는 걱정되어 아비게일의 방을 떠납니다. 그는 떠날 의도를 그룹에 알립니다. 불안해하는 그룹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조이는 그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 묻습니다. 프랭크는 그 소녀가 매우 강력하고 잘 알려진 범죄자 크리스토프 라자르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조이는 그들이 그녀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익명으로 전화를 한 후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랭크는 조이의 행동 때문에 조이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조이는 아비게일의 방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딘은 크리스토프가 실제 인물이 아니고 단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그가 실제 인물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룹은 조이가 소녀의 눈가리개를 벗긴 선택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이제 그녀를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이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룹은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돈을 나누고 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나중에 니클스는 조이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그들이 서로 단결하고 서로를 지켜보도록 격려합니다. 조이는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동의합니다. 같은 시각 딘은 오래된 그림을 보고 그 안의 소녀가 아비게일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하실로 가서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혼란스러워서 방으로 들어가 뒤에 놀라지만 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깁니다. 젠장 도와줘. 세미가 그의 외침을 듣고 빠르게 지하실로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봅니다. 그를 발견한 그녀는 그의 머리가 잘린 것을 보고 겁에 질립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알리고 딘의 시신을 본 프랭크는 마치 야생 동물이 그를 차려놓은 것 같다고 관찰합니다. 세미는 모두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라자르의 머리를 담당했던 발데즈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FBI는 라자르 갱의 중요한 구성원 3명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재판 전날 밤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비밀리에 감금되었습니다. 12명의 요원이 옆방에 있었고 2명은 문 옆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FBI가 들어와서 그들의 시신이 심하게 다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체 일부가 없었고 발데즈의 서명이 있는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녀를 보러 가기로 결정하고 그녀의 방에서 발견합니다. 니클스에 따르면 그녀가 그 장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데즈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문을 열려고 하자 또 다른 잠긴 문을 발견하고 그들이 안에 갇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집에 보안 경보가 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조이는 빠르게 아비게일에게 가서
안경을 쓴 남자와 함께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왔는지 묻습니다. 처음에 아비게일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안경 쓴 남자가 비밀로 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협박했다고 인정합니다. 조이는 그가 그녀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에비게일은 그녀에게 그가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 일하며 그의 이름이 발데즈라고 말한다. 갑자기 니클즈가 그녀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그의 총을 가져갔다고 말한다. 조이는 프랭크의 진짜 정체가 발데즈라는 소문을 퍼뜨린다. 그들은 집에서 나갈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정하지만 가는 도중 조이가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돌아서서 니클즈가 이상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본다. 조이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지만 그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다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는 프랭크를 찾아가 그가 그 장소에 그들을 나쁜 의도로 데려온 이유를 묻는다. 프랭크는 총을 꺼내며 이해가 안 간다며 그녀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한다. 그녀는 그가 딘과 니클즈의 목숨을 앗아간 발데즈라는 것을 확인한다. 프랭크는 그녀가 말한 것을 믿지 않는다. 그는 에비게일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자아이에게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터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 조이, 무슨 일이야? 그냥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어. 샘미, 조금 도와주면 좋겠어. 샘미를 여기에 끌어들이지 마. 우리는 그녀가 아는 것을 알아야 해. 그냥 너, 샘미, 그냥 닥쳐. 젠장. 오, 발레리나 뱀파이어. 우리가 여기 온 이후로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 마치 걱정이 된 조이는 다른 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프랭크는 이미 다른 모든 문을 살펴봤으며 튼튼한 잠금 장치와 두꺼운 셔터가 있다고 말한다. 프랭크는 그들이 에비게일을 죽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이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면 아무런 지렛대가 없어져서 정말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에비게일을 라자르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프랭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프랭크는 에비게일과 대화하려고 가지만 그녀가 딘의 시체와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잠시 후 에비게일은 그들을 보고 딘의 시체를 놓아준다. 세미가 에비게일을 향해 달려가지만 에비게일이 예상치 못하게 그녀에게 덤벼든다. 프랭크와 피터가 도우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밀쳐내고 말뚝과 십자가도 그녀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들을 해치고 그들은 그곳에서 도망친다. 조이는 램버트가 제공한 진정제를 사용하여 그녀를 진정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에비게일을 먼저 찾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녀가 주사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알려주자고 제안한다. 잠시 후 샘미는 박쥐에 놀라 풀장에 빠진다. 그녀는 그곳이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동시에 에비게일은 피터에게 가는데 그는 매우 무서워하며 그의 뒤에 있는 뱀파이어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뱀파이어가 내 등 뒤에 붙었어. 오. 젠장. 오, 젠장. 오. 우리는 그녀를 더 오래 붙잡을 수 없어. 어서. 에비게일이 깨어난 후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이는 에비게일이 탈출 방법을 알려주면 풀어주겠다고 말한다. 에비게일은 모든 것을 계획했으며 램버트는 그녀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에게 샘미의 진짜 이름이 제시카라고 말한다. 그녀는 처음에 부유한 부모님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여 자신의 경력을 자금 지원했다고 인정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돈을 다른 나라에 두게 되었고 결국 더 큰 목표, 특히 특정한 하나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후 그녀는 피터가 테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몬트리올 브루사드 가문의 집행자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가 돈을 위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지겹지 않냐고 묻고 동료들이 그를 똑똑하지 않다고 놀리는 것을 참느냐고 그를 조롱한다. 그녀는 그가 팀에서 훔쳤다고 말하며 그가 약하고 신의가 없다고 조롱한다. 게다가 그녀는 그를 술꾼이라고 부르며 그가 훔친 돈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프랭크가 아담 베럿이라는 이름의 형사였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인 척하며 뉴욕에 있는 그들의 지부에서 일했다. 에비게일은 그가 좋아하게 된 3명의 중위를 체포할 때 그의 감정을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로 인해 그들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그녀는 그 후 조이가 사실 아나, 루시아 크루즈라고 모두에게 말한다. 그녀는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일했지만 군에 속한 모르핌을 사용하여 쫓겨났다. 그녀는 아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수상한 사람들을 위한 비밀 의사로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들을 무례한 아버지에게 맡겼다. 어느 날 그녀는 일하다가 실수를 하여 총알을 제거하는 대신 실수로 혈관을 철었고 아버지 사업의 중요한 사람이 출혈로 사망했다. 에비게일은 조이와 베럿 형사가 둘 다 아이들을 보러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조이는 아버지가 그녀를 다시 사랑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쳐야 할 것인지 에비게일에게 묻는다. 프랭크는 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녀가 복수를 원했다면 그들을 여기로 데려오지 않고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에비게일은 먹이를 가지고 노는 것을 즐긴다고 표현하며 이것을 이전에 가져온 다른 고기와 동등하게 여기며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이는 우리에 갇혀있는 에비게일에게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지만 에비게일은 그러면 두 명은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프랭크는 그녀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아비게일은 만약 누군가 그녀의 탈출을 도와주면 살려주겠다고 말한다. 피터는 안전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하지만 조이가 그를 쏠다. 그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돕기 위해 그의 총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프랭크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고 아비게일은 그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프랭크는 그녀가 어떻게 떠날지 말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아비게일은 동의하지만 그녀가 그를 돕자마자 내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프랭크가 알겠다고 하자 아비게일은 그에게 도서관에 있는 비밀문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책을 사용해 오른쪽 벽에 책장을 밀라고 말했다. 정보를 알고 난 후 프랭크는 거래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아비게일은 쉽게 문을 부수고 위협적인 태도로 프랭크 쪽으로 다가간다. 젠장, 그녀가 그를 해치기 전에 조이가 와서 창문에 있는 나무 판자를 부수어 아비게일이 매우 민감한 햇빛을 들이게 한다. 조이는 프랭크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찾는다. 그가 책을 꺼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프랭크는 아비게일이 그를 또 속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중에 세미는 그들이 전원 공급원을 찾으면 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전원 공급 장치를 찾기 위해 두 개의 그룹을 형성한다. 그러나 갑자기 세미는 아비게일의 힘 아래에서 뱀파이어가 된다. 피터를 다치게 한 후 그녀는 그를 잡아먹고 결국 그의 생을 끝내버렸다. 나중에 조이와 프랭크가 도착했을 때 세미는 평범하게 행동하며 아비게일이 피터를 죽였고 여전히 안에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조이는 세미가 이제 뱀파이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챈다. 세미가 그들을 향해 오기 시작하자 조이와 프랭크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도망친다. 세미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만 조이는 쟁반을 사용하여 빛을 반사시켜 그녀를 물리친다. 그 순간 숨겨진 문이 열린다. 조이와 프랭크는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여전히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저택의 제어실을 발견하고 뱀파이어로 밝혀진 램버트를 만난다. 램버트는 조이와 협상하기 위해 그녀를 데려왔지만 조이가 거절하자 화를 내고 대화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아비게일이 2년 전 뉴욕에서 프랭크를 도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을 뱀파이어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데리러 와서 그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무서운 약속을 했다. 이제 그의 유일한 목적은 그녀 아버지의 적들을 이 장소로 운송하는 것이다. 그는 그가 아비게일을 살해하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하며 대가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그는 프랭크에게 이 문제를 라자르에게 알렸으며 라자르가 저택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다. 프랭크는 승낙하고 램버트에게 자신을 물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프랭크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여 그를 뱀파이어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한다. 동시에 조이가 일어나고 램버트는 프랭크에게 그가 해치려는 사람을 만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프랭크는 대신 램버트를 찔러 살해한다. 아비게일이 들어와서 램버트가 그를 죽이기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려 했는지 묻는다. 그런 다음 그녀는 프랭크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그녀보다 강하고 기회를 보자 그녀의 피를 마신다. 조이는 보안을 끄고 탈출하려 하지만 출구는 잠겨있다. 프랭크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조이는 싸우려고 하지만 그는 쉽게 그녀를 밀어낸다. 우약. 프랭크가 그 소녀를 죽이라고 말한다. 우야. 우야. Justin back. Stop! She saved my life! Before he can hurt her, Abigail tells her father that Joey saved her life. She says Joey was there, but he wasn't. Lazar submits and grants Joey the freedom to leave. As she gets into her car, Joey finally leaves the mansion of horror before leaving the estate to see her son, and this is where the movie ends.
If you enjoyed this recap, then please subscribe to the channel, smash the like button, turn on the notification bell, and share the video for more awesome movie recaps. Thank you for watching.